안녕하세요. 오늘은 잇몸병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잇몸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역시 치료 후에 부어있던 잇몸이 내려가고 그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시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것과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부어있던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이 예전보다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그 잇몸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잇몸뼈라고 하는 거는 한번 잘못돼서 녹아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한 잇몸은 정상적인 경우에 잇몸뼈 위로 3mm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잇몸병으로 통해서 부어있게 되면 이 잇몸이 5mm, 10mm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잇몸병에 걸리신 환자분들은 잇몸뼈는 내려가서 주저앉아 있지만 반면에 잇몸은 부어가지고 치아 사이사이의 틈을 잇몸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잇몸병으로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린 증상이라든가 치아 사이에 이제 보기 싫은 검은 공간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거는 잇몸 치료의 부작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잇몸병 때문에 주저앉은 잇몸뼈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시린 증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인데요. 시린 증상을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드러난 치아 뿌리 표면에 뭔가를 발라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거에 코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팅제를 발라주게 되면 시린 증상이 대부분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너무 많이 이 공간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공간을 메꿔주는 방법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역시 레진이란 재료입니다. 이 레진은 이제 충치 치료를 할 때 치아에 구멍이 났을 때 그거를 메꿔주는 재료인데요. 치아 표면에 직접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런 보기 싫은 공간을 또 직접 메꿔줄 수도 있고요. 깔끔하게 한 번에 메꾸는 방법에는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라미네이트도 있습니다.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환자분의 경우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오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최소한도로만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이 치아를 살짝 다듬어 주신 거고요. 이 정도로 삭제를 했을 때는 사실 치아가 거의 시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만 살짝 모양을 다듬어 주고 이제 마무리로 라미네이트를 붙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런 공간을 완벽하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가 끝나시고 잇몸병이 낫게 되면 결국에는 잇몸이 내려가서 이가 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이가 시린 증상이 무서워서 만약에 우리가 잇몸병 치료를 미룬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잇몸병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풍치, 잇몸병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빼는 것밖에 없어요. 이가 시릴까봐 잇몸병 치료를 미루게 되면 치석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 보여드린 이 환자분은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본인도 이제 이를 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침에 그냥 돈다발을 들고 오셔서 그냥 오늘 하루에 임플란트 다 심고 이까지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잘하는 뭐 프라치 임플란트랑 치아까지 만들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시려면 제때제때 결국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잇몸병 치료를 정말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비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해외에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외국에 계신 원장님들과 교류가 많아요. 치주과를 전공하신 원장님들은 하루에 잇몸병 치료, 소파술이라든가 박리소파술만 한 서너 건씩 하시면서 잘 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잇몸병 치료비가 해외에서는 많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해진 보험이 없지만 스케일링만 하셔도 대부분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파술, 잇몸 치료까지 하시게 되면 100만원이 넘고요. 마지막으로 잇몸 수술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는 치주과 전문의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제 주변에 있는 치주과 원장님들은 보통 한 건에 전체 치료하는데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나라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고 그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한 번 스케일링 하시는데 보통 5만 원 정도 내게 되고요. 1년에 한 번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스케일링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15,000원 안팎이고요. 한 번 이거를 하셨더라도 그 다음에 또 스케일링을 하실 때 내시는 돈이 보통 5만 원을 넘어가질 않아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미루신다고 해서 절대 큰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를 미루시다가 이를 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거나 브릿지라든가 크라운이나 이런 보철 치료를 하시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1년에 한 번 이상 하셨을 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잇몸 치료가 진행되게 되면 보통 이제 3회에 나눠서 치료를 받게 되지만 3회를 전부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가 3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잇몸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잇몸 치료를 미루신다라고 하는 거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돈을 아낄 수도 없고 방치하셨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고 잇몸에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꼭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이렇게 잇몸병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잇몸병 부작용이 있더라도 아까 보셨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잇몸병을 그렇다고 치료를 미루게 되면 방금 보셨던 환자분 같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잇몸병 치료는 절대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치료비도 아까 보셨지만 저렴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치과로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